12장인데요. 이게 제목이 시스템대로만 따라하면 쉽다.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다른 것보다 좀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 쉽다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시스템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216페이지 보면 4단계 시스템 따라하기. 저는 시스템의 목적이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주식 투자나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 감정대로 움직일 때가 많잖아요. 인간의 본능이라서 이성을 잃을 때가 많고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거를 잡아주는 게 시스템 같아요. 어떤 규칙, 룰.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런 감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조직에 있을 때와 자기 개인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할 때하고 투자를 하는 거 보면은 똑같은 실력 갖고 똑같은 경험 가지고 하는데도 조직에 속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감정 절제를 잘해요.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와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 절제 잘 못해요. 수익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직에 속해 있으면 조직에 룰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되고 또 투자할 때도 어떤 한 종목에 몇 퍼센트 투자하면 안 되고 이런 장치들을 많이 해놔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룰에 어긋나면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이 하면은 그게 잘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대답이 크게 나왔어요. 안 된 경험이 있다면 이게 간육거리가 나와야 대답이 커져요 보통. 참 그래서 자기만의 룰들을 자꾸 좀 만들어 가세요. 이 책에는 저의 룰이지 네. 우리 선생님들의 룰은 아니에요. 저하고 상황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룰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5가지 정도, 10가지 정도는 내가 감정 결제 안 되는 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또 매도를 할 때 내가 처음 정해놨던 룰에서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그걸 보고 그거를 어긋나면 한 템포 좀 늦추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안 그러고 이 룰에는 어긋나지만 진짜 이건 타이밍 같은데 이게 이제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투자한 경우는 꼭 나중에 후회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4단계 시스템 따라하기를 요약을 했는데 앞에 이제 했던 것들을 사실 정리해 놓은 개념이에요.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1단계가 저축으로 종잣돈 만들기 한 4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CMA 계좌 만들기 여기는 다 하셨을 거고요. 월 100만 원씩 CMA에 자동 이체하여 저축하기. 월 100만 원이 큰 것 같지만 선생님들 정도의 어떤 이치에서 100만 원은 불가능한 수치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조금 저축한다 생각하고 매월 이 정도를 저축해놓으면 한 달, 1년이면 1200 정도인데 한 6, 7년이면 1억 가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리효과만 잘 적용된다면 1억 가까이. 뭐 안 되더라도 한 8년이면은 이자 없이도 사실 8년이면 1억 정도 되는 거죠. 매년 1200만 원 정도 저축 현금 관리. 이게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1000만 원의 여윳돈을 가지고 시작합시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계속 종잣돈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종잣돈이 늘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목표 금액은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그걸 달성하려다 보면 수익률이 올라가줘야 돼요. 원금이 늘어나면 수익률이 좀 낮아도 되는데 원금이 적으면 수익률을 높여야 되고요. 수익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위험한 종목들을 자꾸 기웃거리게 돼 있어요. 안정적인 기업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큰 기업들은 성장 속도가 급격하지 않아요. 완만하게 꾸준하죠. 성장 속도가. 오히려 벤처나 좀 리스크 있는 회사들이 기복이 좀 있거든요. 성장을 막 3배, 4배씩 성장하는데 그건 정상적이진 않아요. 3배, 4배씩 성장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고 주가도 1년에 20%, 30% 뛴다? 좋아할 게 아니라 왜 이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지? 경계해야 될 지금 신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주가가 1년 만에 반토막이 됐다? 이거 낙담할 게 아니라 이거죠.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떨어졌지? 내가 지금 투자할 시기인가? 이게 감정하고 사실 반대잖아요. 우리는 오르면 급격히 오르면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막 투자를 하려고. 그리고 떨어지면 오히려 파는 쪽으로 자꾸 따라가게 되는 게 감정이거든요. 그걸 시스템적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스스로 있어야 돼요. 연 10% 수익률 목표. 연 10% 수익률도 참 어려운 수치라는 거를 2년 동안 저희 공부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10% 정도면 주식 투자해서 높은 수치 아닐 것 같고 또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실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10% 하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 정도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해보시면 10% 전문가들도 너무 힘든 수치입니다. 물론 한 번 정도는 달성할 수 있죠. 혹시 하면서 뭐 한두 달 만에 10% 올라가고 팔아서 나는 한 달 만에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0%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게 이제 저축으로 종잣돈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 투자금을 계속 좀 늘려가야 되고요. 저도 제가 모아놓은 돈의 상당 부분은 투자 잘해갖고 그렇게 번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열심히 회계사 생활 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을 저축한 돈이 정말 많아요. 더 그거를 다 일일이 사실 밝히지 않아서 그러지 저축의 노력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해가지고 벌린 소득들은 많은 때도 있었지만 까먹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한 3, 4년만 놓고 보면은 투자해가지고 많이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간을 또 늘려보면 그렇게 제 노력보다 이렇게 많이 벌었던 거는 다 다시 원상복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이익만 이렇게 벌게 되더라고요. 투자 시스템이. 그때 마침 이렇게 고점 찍었을 때 팔고 나가면 정말 행운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급격히 오른 것들은 다시 떨어진다. 또 반대로 반대 경우도 있어요. 급격히 떨어진 것은 다시 원점에 올라오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지금 몇 년째 너무 안 좋잖아요. 이런 때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뭐 워런 버핏이 온다 해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업종이 다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 뭘 해야 될까? 사실 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 기업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지금 불경기 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어려운 기업을 떠나지 말고 주식 투자하는 거 가지고 같이 있냐면 참아야 되는 거죠. 기업들은 지금 생존이 문제인데 나만 수익률을 10% 20% 벌어야지 이러면 그 주식 투자의 본질하고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최근 몇 년은 10% 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요행껏 투기한 사람이 수익을 더 벌 수는 있어요. 요즘 같은 때. 근데 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돈을 안 벌면 안 벌어야지 뭐 매매 좀 하고 기회를 타서 이렇게 하고 싶진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4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